오늘은 출력 명령어를 설명할 겁니다. 출력하는 명령어가 출력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플롯이라는 명령을 직접 쓰는 겁니다. 얘가 출력이라는 명령어예요. 단축키로 컨트롤 키하고 알파벳 P를 누르시면 출력이 돼요. 플롯 명령을 쓰지 않더라도 출력이 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레이아웃을 이용한 출력입니다. 이 레이아웃을 이용한 출력은 일부는 쓰고 거의는 안 써요. 누가 쓰냐면 얘는 CAT 2급 시험 있죠. CAT 2급 시험 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CAT 2급 취득한 사람들이 쓰겠죠. 근데 그 사람들도 대다수는 다 풀로 써요. 레이아웃을 만들어서 쓰기는 조금 불편한 면이 조금 있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플롯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출력하는 방법과 레이아웃을 이용해 출력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플롯만 알려드릴 겁니다. 플롯 하는 방법만 알려드릴 거고, 다음 시간에 레이아웃을 이용한 출력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CAT 2급을 준비하시면 돼요. CAT 2급은 정투상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정투상만 열심히 해서 적어도 CAT 2급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에 대비하시면 좋습니다. 그래도 그 자격증란에 하나가 들어가겠죠, 그죠? 자, 먼저 우리가 했던 이 과제물을 한번 띄워봅니다. 이 과제물 한번 띄워보시죠. 자, 그 다음 플롯이요. 플롯 명령어를 쓰고 엔터. 그러면 출력 명령어가 뜹니다. 화면을 여기를 이렇게 딱 자르면 돼요. 여기를 자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 헬프 오른편에 동그란 버튼이 있습니다. 헬프 오른편에 이 동그란 버튼 있죠? 이 버튼을 누르면 여기가 감춰지거나 나타나거나. 자, 보세요. 얘를 누르게 되면 여기 감춰진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 화살표가 열리죠. 근데 보면 화살표 방향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를 딱 나누시면 돼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세팅해야 될 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플롯 스타일 테이블, 펜 어사인먼트, 펜 지정하기. 아주 먼 옛날에 한 30년쯤 그때는 플롯이 잉크젯이 아니었습니다. 뭐냐면 펜이 꽂혀 있었어요. 잉크로 된 펜이 있죠. 그 펜이 꽂혀 있어 가지고 펜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1번부터 뭐 7번까지 이렇게 내가 지정하면 펜이 이렇게 딱 돌아가서 해당 펜이 나와서 출력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라고 불렀냐면 펜플롯이라고 불렀습니다. 펜으로 그러니까 플로터인데 펜으로 돼 있다 그래서 펜플롯이라고 합니다. 펜 어사인먼트라고 하는 건 바로 그 펜플롯에 그러니까 이어진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은 다 잉크젯으로 처리하죠. 플로터 자체가 요즘은 다 잉크젯입니다. 별로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색상 지정하기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바로 여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컬러 테이블이 나옵니다. acad.ctb라고 되어 있잖아요. ctb가 컬러 테이블의 약자입니다. 색상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acad.색상표, 그레이스케일 색상표, 모노크롬 색상표, 이렇게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이렇게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acad ctb 하고 모노크롬 ctb 이 두 가지만 잘 지켜보시면 됩니다. acad.ctb는 여러분들 도면을 컬러로 출력할 때 쓰는 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도면을 컬러로 출력하고 싶어요. 그러면 얘를 선택하시면 도면이 컬러로 출력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간혹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도면은 잘 모르겠고 실무에서 일을 하시는 오너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도면을 칼라로 출력해달라고 요청을 하세요. 그래 놓고 이제 설계자들한테 일장 연설을 하세요. 봐라, 칼라로 출력하니까 얼마나 보기 좋냐 이러고 일장 연설을 하세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그런 분들한테는 저 acad.ctv 파일을 쓰셔야 돼요. 근데 얘를 출력하면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냐면 노란색이 안 보여요. 노란색으로 출력되잖아요. 종이는 흰색이죠. 도면은 흰색입니다. 근데 단면선, 벽선이 무슨 색이에요? 노란색이죠. 막상 출력해 놓고 나면 그분은 좋다고 하세요. 근데 뭐가 안 보여요? 벽이 안 보여요. 벽이 안 보여. 그 나중에 그분이 오세요. 야, 벽 어딨냐? 여기 노란색이요. 이제 그때서 이제 당황해 하세요, 그분들이. 그래서 센스 있게 노란색을 다른 색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칼라로 출력할 때는 그 명도가 높은 색들 있잖아요. 그거 잘 안 보여요, 화면에. 그러니까 출력하고 나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레이스케일이 있고 모노크롬이 있습니다. 모노크롬이라는 단어를 유념해 보시면 돼요. 모노가 숫자입니다. 숫자예요. 하나라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연극 중에 모노드라마라는 연극 아시나요? 배우가 딱 한 명 나와요. 모노, 하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배우가 한 명이 나와서 주인공 역할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 역할도 하고 계속 분장을 바꿔가면서 역할을 바꿔가는 거. 그걸 모노드라마라고 하죠. 모노가 하나란 뜻입니다. 두 개는 뭘까요? 여러분들 알아요. 스테레오. 그 다음 세 개는 트리오. 네 개는 쿼드. 5개. 펜타. 6개. 헥사. 7개 모르겠고 8개는 옥타. 그래서 그 문어인가요? 문어가 발이 8개죠. 그래서 옥타비우스인가? 그렇게 나가죠. 발이 8개 있는 생물. 어쨌든 모노는 하나란 뜻이에요. 그 다음 크롬은 무슨 뜻이냐면 색상이란 뜻입니다. 색상이란 뜻이에요. 그럼 모노크롬을 우리나라 말로 직역하면 하나 색상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한자로 바꿉니다. 뭐라고요? 단색이요. 단색이요. 색상 하나로 출력할 때 쓰는 게 바로 모노크롬입니다. 그럼 그레이스케일은 우리나라 말로 정확하게 바꾸면 회색 톤이요. 그러니까 흰색부터 검정색까지 255단계로 나눈 다음 거기에 해당하는 색상으로 출력하는 겁니다. 이걸 그레이스케일이라고 해요.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흑백 TV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말하면 흑백 TV가 아니죠. 흑백이면 뭐예요? 흰색, 검정색으로 나오는 TV죠. 흑백을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아니 영어로 바꾸면 모노크롬이 돼요. 옛날에 그 흑백 TV는 그레이스케일이었어요. 회색 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일 이해 못했던 게 그거예요. 그 당시에 권투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때 그 홍수환 선수 같은 그런 분들이 나와서 권투 많이 했는데 뭐 청코너, 홍코너 이렇게 하죠. 근데 제가 보기엔 두 개의 색상이 똑같았어요. 팬티 색상이. 근데 어른들은 그거 구별하시더라고요. 제가 홍수환이야, 제가 빨간색이야. 그 흑백 TV 가지고 구별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써야 되는 건 바로 이 모노크롬입니다. 단색이요. 그러니까 모든 색상, 우리가 화면에서 볼 때는 컬러로 보지만 출력해서 도면으로 볼 때는 어떻게 봐요? 검정색으로 보는 거죠. 바로 이렇게 모노크롬을 선택하면 이렇게 떠요. Assign this flow style table all layout. 모든 레이아웃에 이 플로우 스타일을 assign, 지정하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모노크롬이 지정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그 오른편에 컬러 테이블을 수정해야 돼요. 여기 에디트 버튼 보이시죠?
이 에디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칼라 테이블 수정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색 지금 선택되어 있죠. 빨간색이 무슨 색으로 출력하라고요? 검정색으로 출력하라고요. 이해되셨나요? 굳이 선 안 돼요. 어차피 우리가 모노크롬이라고 했으면 무조건 다 검정색으로 출력하라고 해놨으니까 굳이 이건 손댈 필요 없어요. 뭐 여기 있는 내용 다 하나도 손댈 거 없어요. 디더는 확산이란 뜻이에요. 확산이란 뜻입니다. 즉 출력하고 나면 선의 끝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확산시킬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레이스케일 쓸 거냐 말 거냐. 여기 펜샵이라고 돼 있잖아요. 펜 넘버란 뜻이에요. 아까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었죠. 옛날에는 펜플롯이었다고. 펜 넘버 여기서 지정하는 거였습니다. 오토매틱으로 두시면 돼요. 다 그대로 두시면 돼요. 다 그대로 두시는데 요거 하나만 바꾸시면 돼요. 라인 웨이트. 선의 굵기요. 선의 굵기 하나만 바꿀 수 있으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무슨 얘기예요? 빨간색은 화면상에 있는 빨간색은 선 굵기 얼마로 출력해라? 0.1mm로 출력해라. 이해되셨나요? 네, 딱 요거 하나만 지정하시면 돼요. 노란색은요? 0.3mm. 초록색은 0.1mm. 자, 이런 식으로. 7번색은 0.2mm. 이해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화면상에 썼던 색상에 찾아가지고 매칭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 색상은 선의 굵기가 이렇게 되라. 이 색상은 선의 굵기가 이렇게 되어라 라고 여기서 지정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선의 굵기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어디서 설명했죠? 자, 여기요. 여기요. 센터는 선의 굵기를 얼마로 해라? 0.1, 0.09로 해라. 기억나시나요? 저는 이거 못 쓴다 그랬어요. 왜냐면 화면에 선 굵기를 표현해서 여러분들한테 잘 보여주려고 이거 쓴단 말이죠. 저는 못 써요. 근데 여러분들은 쓰라고 했어요. 그때. 선 굵기가 두 개가 나오네요. 그죠? 레이어에서 선 굵기가 있고 출력할 때 선 굵기가 있고 두 군데 썼어요. 현장에서 두 군데 다 씁니다. 이해되시나요? 어떤 사람은 레이어에서 선 굵기를 지정해서 쓰고 어떤 사람은 출력할 때 선 굵기를 지정해서 쓰고 두 부류의 사람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과거 커뮤니티에 그런 글들이 올라왔어요. 그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커뮤니티인데 누가 시험을 보고 왔어요. 근데 자기 떨어졌다 그래요. 왜 떨어졌냐 그랬더니 테러 당했대요. 왜 테러 당했냐 그랬더니 제가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출력할 때 어디서 출력한다고요? 감독관 자리에서 출력해요. 감독관 자리에서 출력하는데 제가 그랬죠.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근데 이 사람은 자기는 레이어에서 선 굵기를 조절해서 출력하는데 내 앞에 있던 사람이 플롯에서 선 굵기를 지정해서 출력했답니다. 선 굵기가 다르게 나가는 거죠. 내가 지정한 선 굵기하고 앞전에 썼던 사람의 선 굵기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 출력했을 때 선 굵기가 달랐으니까 감독관님한테 얘기해서 도면을 한 장 얻을 수 있어요. 도면 총 3장 줍니다. 도면을 총 3장 줘요. 잘못됐을 경우는 하나를. 근데 두 번째 또 출력했는데 선 굵기가 또 다른 거예요. 결국은 선 굵기가 다른 상태로 출력을 한 거예요. 그래 놓고 와가지고 이 사람이 하소연해요. 테러 당했어요. 앞 사람이 그거 다 바꿔놔서 나 테러 당했어요. 근데요, 이런 글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옵니다.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시험이 전국에서 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온단 말이죠. 어떤 세팅을 써서 쓰는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제가 보기엔 이 테러 당한 사람이 문제가 아닌 거죠. 이 사람이 문제인 거죠.
둘 다 안 배운, 그러니까 두 개를 다 안 배운 거예요. 하나만 배운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둘 다 쓸 수 있어야 돼요. 실제로 실무에서는 그래서 레이어에서 선굵기를 지정해서 쓰는 사람들은 플롯에서 선굵기를 지정 안 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플롯에서 선굵기를 지정하는 사람은 레이어에서 선굵기를 지정 안 해요. 둘 중에 하나만 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누가 우선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레이어에서 선굵기를 지정하더라도 출력할 플롯 명령어에서 선굵기를 지정해버리면 레이어 무시하고 플롯 명령어에서 지정된 선굵기로 출력이 돼버려요. 이해되셨나요? 레이어에서 아무리 이거 지정해놔봤자 아무리 이거 지정해봤자 여기서 지정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얘로 나가요.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은 이걸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가서 시험 봤는데 테러 당했어요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실무 나가면 이 두 가지 다 쓰거든요. 둘 다 써요. 여러분들 선임이 뭘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내가 취업했는데 내 선임이 레이어를 써요. 레이어에서 선굵기 지정하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레이어에서 선굵기 지정해야 돼요. 선임이 여기 칼라 테이블 쓰네요? 그럼 나도 어떻게 해요? 칼라 테이블을 써야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거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제일 답답한 소리 하는 게 그거죠. 테러 당했어요. 답답한 소리, 그건 답답한 소리인 거예요. 자기가 덜 배운 겁니다. 무식한 소리예요. 자, 이해되시죠?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레이어에 아까 그 사람처럼 레이어에서 선굵기를 지정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라인 위드가 지금 지정돼 있잖아요. 라인 웨이트가 맨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use object line weight. 얘를 지정해 놓으면 레이어의 선굵기를 출력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설마 이런 거 없이 쓰겠어요? 이렇게 use object line weight로 놓으면 이렇게 이 부분이 use, 여기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use object 어쩌고 저쩌고, use object 어쩌고 저쩌고, use object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브젝트, 즉 레이어에서 지정한 색상대로, 레이어에서 지정한 선 모양대로, 레이어에서 지정한 선 굵기대로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자,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컨트롤 키 누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것만. 시프트 키 누르면 순차적으로 전부 다. 그러니까 칼라 1번 선택하고 제일 끝까지 내립니다. 그 다음 시프트 키 누르고 255번 누르면 전부 다 선택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를 뭐로 바꿔요? use object line weight로 바꾸면 한 번에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러면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나는 레이어에서 지정한 선굵기대로 출력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쓰시면 돼요. 올드 유저들은 다 이거 써요. 옛날 캐드에는 레이어에 선굵기가 없었어요. 옛날 캐드에는 레이어에 선굵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얘를 써요. 근데 여러분들 요즘 세대는 달라요. 레이어에서 선굵기를 지정할 수도 있고 출력할 때 선굵기를 지정할 수도 있고.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은 그 편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고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가서 인정을 받죠. 야, 너 이런 것도 쓸 줄 알아?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제가 캐드 명령을 되게 잘 쓰잖아요. 그러니까 실무 나가서도 너 이런 거 할 수 있어? 이런 거 잘하네. 이렇게 인정받았단 말이죠. 제일 크게 인정받았던 게 그거죠. 문자 해결하는 거. 한글 다 깨져서 오는 거죠. 한글 다 깨져서 오면 이건 답이 없거든요. 근데 인테리어인데 원청에서 오잖아요, 도면이. 근데 우리 거 다 도면 해결해주고, 심지어 우리 이제 하청업체들도 있잖아요. 하청업체 또는 이제 뭐 협력업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기라든지
소방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없죠. 그죠? 이건 왜 할 수 없을까요? 우리가 전기하면 큰일 나요. 그죠? 왜 큰일 나죠? 단순해요. 면허가 없어요. 면허가 있는 사람이 해야 돼요. 소방 설비요? 소방 면허가 있어야 할 수 있어요. 전기요? 전기 면허가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 자격증이 있고 그 회사에 전기 면허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하청업체라고 못 불러요. 협력업체라고 불러요. 이해되시죠? 뭐 전기라든지 소방이라든지 또 뭐가 있을까요? 통신 이런 것들은 협력업체가 돼요. 하청업체라고 하면 큰일 나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분들한테도 도면이 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와요, 사무실에. 아, 이거 한글이 다 깨져서 왔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거 다 해결해 주는 거죠. 잠깐만 하면 되거든요. 한 1분만 뚝딱뚝딱 거리면 바로 해결되거든요. 지금은 이제 해결법이 많이 나왔으니까 문제되진 않을 거예요. 어쨌든. 자, 이해되시죠? 자, 저는 여기서 지정할 겁니다. 저는 여기서 할 건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편한 데서 하세요. 그거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뭐 레이어에서 선굵기 지정했다고 해서 뭐라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지정했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빨강색은 0.1mm로, 노란색은 0.3mm로, 자, 초록색은 0.2mm로, 얘도 0.2mm, 자, 얘는 0.1mm, 얘도 0.1mm, 얘는 0.2mm. 자, 그리고 세이브 앤 클로즈 하시면 돼요. 이때 바로 여기 세이브 에즈를 누르면 바로 이렇게요. 칼라 테이블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든 칼라 테이블을 여기다 별도로 저장할 수 있어요. 자, 이해되시나요? 이거 칼라 테이블을 내 마음대로 저장해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면마다 칼라 테이블, 이 칼라 테이블을 다 별도로 저장해 놓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출력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칼라 테이블 불러와서 출력하면 돼요. 자, 세이브 앤 클로즈. 그러면 첫 번째로 여기가 저장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나머지 여기는 하나도 건들 거 없어요. 하나도 건들 거 없습니다. 그냥 다 디폴트 값으로 놓으시면 돼요. 근데 맨 아래 여기요. 드로잉 오리엔테이션. 출력 방향이에요. 아이고. 드로잉 오리엔테이션. 출력 방향이에요. 포트레이트가 세로로 출력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랜드스케이프가 가로로 출력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세로 출력, 가로 출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랜드스케이프로 바꾸셔야 돼요. 그 다음에 플롯 업사이드 다운. 이게 위아래로 뒤집는 거예요. 플롯 업사이드 다운. 출력을 할 때 위아래 뒤집기입니다. 이거 왜 쓰냐면 책 만들 때요. 책 만들 때. 그러니까 한 장 이렇게 양쪽으로 페이지가 붙어 있을 때. 이해되시나요? 양쪽으로 페이지가 붙어 있을 때. 이쪽에 여백 있죠. 근데 얘는 어디요? 여백이 오른쪽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백이 하나는 왼쪽, 하나 오른쪽 이렇게 있단 말이죠. 책을 만들면 하나는 왼쪽, 하나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얘를 그러니까 표제를 테두리를 옮기는 게 아니고 얘를 위아래로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위아래로 뒤집으면 자연스럽게 왼쪽, 오른쪽 넘어가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 어디로 가느냐? 바로 일로 올라갑니다. 여기 플로터요. 프린터 또는 플로터. 자, 눌러보시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여기 502 프린터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그게 요 앞에 있는 프린터예요. 찾아보시죠. 502 프린터요. 프린터 이름이 502 프린터입니다. HP 오피스젯 7110 시리즈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올 게 이제 이겁니다. 플롯 에어리아. 여기 보면 what to plot, 어느 부분을 출력할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출력하는 게 총 4가지 방법이 있어요. 디스플레이는 모니터 상에 보이는 부분을 출력하는 겁니다. 모니터 상에 전체 화면이 없더라도 모니터 상에 있는 내용, 즉 화면 상에 있는 내용을 출력하는 걸 디스플레이라고 해요. 익스텐트는 뭐냐면 0,0에서 전체 도면을 출력하는 겁니다. 0,0에서 전체를 전부 다 출력할 때 쓰는 게 익스텐트예요. 리밋은 예전에 리밋 명령어 설명한 적이 있어요. 도면의 영역을 지정한다고 했죠. 그 도면의 영역만 출력한다는 뜻입니다. 이 3가지는 안 써요. 그럼 누구 쓰냐면 이 윈도우를 씁니다. 윈도우를 누르면 얘가 없어져요. 대화 상자가 없어집니다. 이렇게요. 윈도우를 누르면 대화 상자가 없어집니다. 이렇게요. 당황할 필요 없어요. 윈도우가 뭐냐면 그러니까 창문이란 뜻이죠. 영역을 지정하라는 얘기예요. 화면상에 출력할 영역을 지정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역을 지정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점 2개 출력하면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여기 윈도우 버튼이 떠요. 얘 누르면 다시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부분을 이렇게 지정해 줄 수 있어요. 자, 이해되시죠?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갑니다. 여기 프리뷰라는 내용 있죠? 프리뷰가 미리 보기입니다. 절대로 여기서부터는 절대로 그냥 OK 눌러버리면 안 돼요. 절대로 OK를 그냥 누르시면 안 됩니다. 항상 미리 보기를 하셔야 돼요. 자, 미리 보기. 자, 미리 보기 했는데 어떤가요? 도면이 삐뚤어진 거 보이시나요? 중심의 위치가 삐뚤어져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그냥 출력하면 안 돼요 라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화면 확대하면 이렇게 확대해서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굵은 선, 중간선, 가는 선 이렇게 다 비교돼서 나와요. 선 굵기라든지 선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다 나옵니다. 자, ESC 키 누르시면 돼요. 미리 보기 끝낼 땐 그냥 ESC 키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돌아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중심의 위치가 삐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센터 더 플롯을 누르시면 됩니다. 센터 더 플롯, 내가 지정한 영역을 화면의 중심에 맞게 넣어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다시 미리 보기. 어떤가요? 센터 딱 맞은 거 보이시나요? 근데 이게 정확한 축척은 아니에요. 넌 스케일입니다. 지금 계속 넌 스케일로 맞추고 있는 겁니다. 다시 ESC 키. 여기까지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색상을 어떻게 할까요? 선 굵기 어떻게 할까요? 출력 방향 어떻게 할까요? 어떤 프린터로 출력할까요? 종이 사이즈는 뭘까요? 그 다음에 위치는 어떻게 맞출까요? 한 번도 축척에 대해서 나온 적이 없죠. 그죠? 자, 바로 여기. 플롯 스케일 보이시나요? 여기가 축척입니다. 이게 축척 맞추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피트 페이퍼라고 돼 있죠. 축척하고는 상관없이 종이에 맞추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피트 페이퍼, 종이 맞춤이란 뜻이에요. 이거 넌 스케일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냥 내가 지정한 거 종이에 그냥 딱 맞추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풀어야 축척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도면의 1mm가 얼마로? 화면에 얼마로? 80mm로. 1대 80도면. 자, 역시 마찬가지로 프리뷰. 제대로 들어갔나 확인해 보세요. 1대 80도면 맞춰진 거 보이시나요? 지금 A3 기준으로 작업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축척이 안 맞아요. A3 기준일 때하고 A4 기준일 때 축척이 안 맞는 거죠.
자, 이렇게 축척을 마쳤어요. 그 다음에 어플리 투 레이아웃, 레이아웃에 적용하기, 그리고 출력. 스케일이 서로 맞지 않답니다. 네, 그냥 상관없어요. 컨티뉴. 그러면 출력하게 됩니다.